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시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영회시라고 하는 통상 이 제목은 원래 아닌데 영회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적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시 기일 야증 불능매하여 귀자탄 명금이라 박유 감명언하고 총풍취 악음이라 고홍호외야오 상조명 북림이라 배회장학연고 우사독상심이라. 대충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회시 뭐 회포를 읊다 뭐 마음속의 생각을 뭐 읊조리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한밤에 잠 못 들어 일어나 앉아 금을 탄다. 박유 엷은 커튼이죠. 휘장. 얇은 커튼엔 밝은 달이 비치고 맑은 바람은 내 옷깃에 불어온다. 외기력이 들에서 울고 날아간 새 북쪽 숲에서 우는구나. 배회한들 무엇을 보겠는가. 근심스러운 생각에 홀로 마음 아프다. 뭐 대충 이 정도의 뜻이죠. 영회시 이제 완적이라는 시인이 썼죠. 완적은 통상 사람들이 우리 보통 중림칠연이라 그러죠. 대나무 숲에서 청담이라고 그래. 청담 맑은 얘기. 청담을 나눈 7명의 뛰어난 현자들. 뭐 중국 속담에 벗과의 하룻밤 청담은 10년 독서보다 낫다. 근데 그때 청담입니다. 맑은 얘기. 술 먹고 이제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죠. 7명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림칠연에서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은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완적, 해강 다 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중림칠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두 사람을 그 완적과 해강의 어떤 노장적 취향 이 두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사람은 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림신화하고 통칭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그 위진 시대의 노자적 그 기풍을 보려면은 이 두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걸 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완적은 이제 그 글을 많이 읽은 그 독서인, 지식인으로 당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죠. 영회시도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전기를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꽤 많은데, 이제 특히 이분이 술을 아주 좋아했죠. 술을 아주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완보병, 그래서 이제 보병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주 하위직이죠. 하위직을 보병,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육군의 보병하고 똑같죠. 아주 하위직을 맡았는데 술을 잘하는 동네가 있다. 거기서 이제 보병 일을 맡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그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시름을 뛰어났고 특히 이제 금 시에도 나오죠. 금의 명인이었습니다. 가야금이 금이죠. 금 가야금이 아니라 금을 아주 잘 탔고 노자와 장자를 아주 깊이 읽고 이거에 관해서 쓴 글들이 꽤 있죠. 노장을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되게 효자였어요. 효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뭐 그 피를 토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자였었고 그리고 백안시란 말을 우리 하잖아요. 이 주인공인데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배관시 한다고 그러죠. 보시자 써서 흘겨보는 거죠. 이렇게 마땅치 않게 눈에 흰자 안 보이니까 배관시라고 그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시 눈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밝게 반갑게 맞이하는 걸 청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관과 청안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죠. 얘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 위나라와 진나라 이 시대가 바뀌는 때 지식인들이 처신하기가 되게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권에서 불러서 협조를 하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이제 곧바로 죽이는, 결국 이 사람들 방황하다 죽임을 당하고 말죠. 뭐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완적, 해강과 더불어. 그래서 완적을 얘기하면 해강이 꼭 붙어 다니기 때문에 조만간 해강의 시도 한번 읽어야겠죠. 영회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회시는 일종의 이제 뭐 시 분류, 주제별로 분류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죠. 시를 형식적으로 뭐 5원이니 7원이 하기도 하고, 뭐 절군이, 율신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분류가 방대하니까 그 안에서 세부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뭐 영회시 아니면 뭐 또 도망시라고 보통 하는데, 도망시 요거 이제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시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뭐 저번에 그 뭐 규원시 그러듯이 이게 주제별로 분류를 하거나 이게 편의상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영회시라는 걸 보고 무슨 큰 뭐 있는 것처럼 이게 주눅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영사시, 그래서 역사를 읊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워낙 그 시인들이 즐겨 쓰고 굉장히 그 선호하는 거라 이쪽 계통의 시들이 많아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회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적이 이거를 뭐 최초 썼다 그러면 뭐한데, 사람들이 영회시를 보통 이제 82수를 이 사람이 썼는데, 이 82수 가운데 요 첫 번째 이걸 보통 이제 서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회시 82수 가운데 이제 뛰어난 시들이 꽤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선이라고 하는 뭐죠? 그 중국 최대의 그 시 선집, 문선, 문장에 대한 셀렉션, 엔솔로지죠, 엔솔로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고대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유명한 것들은 다 여기 수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이제 이게 미진 남북조 시대에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그 크다 위대한 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런 작품 선집을 통해서 문화 역량이 축적되기 때문인데, 요 사람 시도 여기 당연히 수록이 되어 있죠. 영회에서 회는 이제 그 뭐 마음속에 뭐 회포 뭐 그런 건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내면의 상태, 자기 마음을 읊는 거죠. 이거는 이전의 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양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연원 따지기 좋아하는데, 연원을 따지면 뭐 시경에도 사람의 심리를 읊지 않았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의식을 하고 82 전체가 이 자기 마음, 내면, 자아, 심리, 그래서 그 시의 새로운 그 지평을 열었다 그러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중 불능매 기자탄 명금이라, 명금이라고 나오죠. 여기 탄자가 동사로 이제 금을 탄다 얘기했으니까 명자가 사실 필요 없는 글자죠. 사실 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금입니다. 금인데 이제 명자를 붙인 거죠. 연주하면 울리니까. 또 하나는 명금이란 말 자체가 탄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탄자가 없어도 명금이란 말로도 이제 검은 거를 금을 울린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여기는 5자씩 맞춰야 되니까 이제 명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금은 여기서 말하면 이제 상투어죠, 상투어. 자, 상투어라 그러니까 또 말이 조심스러운데, 이 시를 가만히 뜯어보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구절들 대량으로 동원했습니다. 야중, 기좌, 명금, 박유, 명월, 청풍, 뭐 아금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그 외야, 북림, 뭐 배회, 상심, 뭐 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쓰는 말들이라서 익숙한 말들이 어려운 것들이 없죠. 이런 말들을 가져와서, 이런 글들은 다 따져보면 시경에 있고 이
완적 이전에 그 건한 칠자라고 그래서 조조 시대에 때 살았던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쓰는 시구에 다 갖고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특별한 뭐 놀라운 구절이라든가 뭐 새로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시가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는 게 참 흥미로운 현상이죠. 여하튼 한밤중에 잠 못 이루어 일어나 앉아 금을 탄다 연주하는 거죠. 이게 금의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을 타는데 이제 분위기를 묘사하는 거죠. 그 휘장 방해초는 이제 휘장 사이로 이제 밝은 달이 이제 비춰드는 거고 비추고 바람이 이제 싹 들어와서 이제 옷깃에 탁 스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바깥에는 이게 큰 기러기죠. 기러기 한 마리가 이제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간 새는 북쪽에서 운다. 이게 호와 명이 이제 둘 다 우는 건데 호는 이제 비 여기 이제 외기록이라 그랬으니까 호 슬픈 감정이고 날아간 새가 우는 건 여기서 이제 일종의 기쁨으로 읽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상조라 그랬는데 날아간 새. 새들은 보통 옛날 사람들은 새들은 밤에 날지 않는다고 하죠. 보통 날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여기서 근데 왜 날아간 새가 나왔느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명월이라 그랬거든요. 달이 아주 밝은 거예요. 대낮처럼 밝으니까 이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간 거죠. 그리고 날아가서 앉아서 이제 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 경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서 배회한들 무엇을 보겠는가? 근심스러운 생각에 홀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어는 우사입니다. 우사. 근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좀 잠 못 드는 건데 앞에서 이제 야중 불능매랑 호응하는 거죠. 첫 구절과 끝 구절이 딱 호응하는 거죠. 사람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왜 잠 못 이룰까? 뭐 때문에 우사 근심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시를 읽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건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추측들을 하는 거죠. 82수 전반적으로 이 시에는 뭔가를 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이 서시에서도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데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장에 그 숨기는 게 있어요. 은피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 표현하는데 그 뭔가 회피하고 숨기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시가 뭘 얘기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 시를 읽는 사람들 일반적인 평가예요. 왜 은피하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라 계속 불렀어요. 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조짐이 보면서 새로운 인재를 써서 이제 나라를 경영하게 된 이 사람 계속 불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워낙 정권의 교체가 심하고 교체가 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서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계속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바로 잘못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몸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의 그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그 심리적 반응이다, 조심성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야중불능매 한밤중에 잠 못 이뤄서 깨나고 뒤에 이제 근심스러운 생각 단지 근심스러운 생각 정도가 아니라 상심할 정도니까 걱정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정도란 말이에요. 시대의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불안.
그러니까 시대의 불안과 개인의 뭐라 그러죠? 괴로운 심사.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적인 것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죠. 시대 감각과 시대 감각,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이제 흔히 괴로운 심사는 이제 낭만적 상상력이죠. 이건 전형적인 낭만적 상상력인데 현대인들이 아마 시를 읽으면 이 낭만적 상상력 쪽에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시대는 이걸 시대 감각으로 읽었고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시대 감각으로 읽을 것이냐 낭만적 감정으로 읽을 것이냐 이제 독자한테 달려 있는데 일단 그 시대의 감각을 이해를 하려면 이쪽에 아마 그 강조점을 둬야 될 듯 싶습니다. 시대 감각, 시대 불안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의 독서인들은 낭만적 망명이라 그럴까?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제가 낭만적 말이란 말로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근대적인 현상인 거죠.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그 침잠에 들어가서 그쪽의 광대한 우주를 발견을 하고 내면의 진실이 진짜 현실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낭만주의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는 이게 있지 않았죠. 그렇다고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적 불안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고 제가 아까 영회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일종의 낭만적 감정의 선구라 그럴까 그런 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가 이제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지식인들의 삶을 보면 그 후자 낭만적 감정으로 읽기는 되게 힘들 듯합니다. 제가 여기서 낭만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 대한 절망 때문에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자기 내면의 세계로 망명하는 게 낭만주의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를 다르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배회라는 말이 나왔죠. 이거 배회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거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를 읽는데 우사와 배회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가 이제 핵심이죠. 우사 때문에 상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회할 생각을 하겠느냐. 아마 이거는 배회는 일종의 너무 괴로워서 배회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배회할 마음을 이렇게 꺾을 정도, 그 마음이 꺾일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다. 뭐 이렇게 읽기도 하죠. 다른 건 시는 이게 탄 명금, 금을 탄다는 것에서 이제 그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박유 감명월 청풍 취아금 홍조 호 고조 호 외야 상조명 북림 요 네 구절을 금을 연주해서 금이 그 뭐랄까 악기 연주로 빚어낸 어떤 이미지 그걸로 인해 떠오른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악기를 타다가 악기를 그만두고 악기를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딱 가슴 아파한 게 다고 그 중간에 이 풍경을 묘사한 것은 진짜 풍경이 아니라 금을 연주한 사람의 빚어낸 이미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 연주를 하면서 괴로운 몸을 달래려고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달빛도 비치고 청풍도 들어오고 새도 울고 숲에서 또 우짖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악기 연주로 빚어진 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회하려는 마음도 있고 이 정도면은 마음이 달래지려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달래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의 중심적인 이미지는 사실 네 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월이 비친다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 청풍이 불어온다는 촉각의 이미지가 있고 새들이 울어서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날아간 새의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비조라고 하는 날아간 어떤 느낌까지 들어가서 감각이 되게 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의 명인이 금을 연주하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리려고 해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괜히 깊은 경지까지 들어갔는데도 이 그 우사는 사라지지 않고 홀로 마음이 아파하는, 그게 더 강해지는 오히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그 한밤중에 잠 못 이루는 괴로운 생각이 무엇일까? 독자들의 그 상상력을 제공하고 자극한다는 면에서 읽을 여지가 많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시 기일이다. 야중불능매 기좌탄 명금이라. 박유감 명월하고 총풍취아금이라. 고홍호외하여 상조 명북림이라. 폐회장학연고 우사독 상심이라. 심회를 읊다. 한밤에 잠 못 들어 일어나 앉아 금을 타노니 얇은 휘장으로 밝은 달 비치고 맑은 바람대 옥깃에 분다. 기러기 하나 들에서 우짖고 날아간 새 북숲에서 우는구나. 배회 한들 무얼 보겠는가. 근심스러운 생각에 홀로 마음 아플 뿐.